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대체 왜 사는 것일까? 하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없다고요. 그냥 세계 속에 우연히 내던져진 것입니다. 때문에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이죠. 다시 말해, 주어진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곧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는 그의 저서 자기 암시에서 삶의 이유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래 이야기를 통해 알려줍니다. 어떤 카톨릭 신부가 배가 몹시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암에 걸렸는데 너무 늦어서 오래 살 수 없으니 돌아가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의사의 말대로 기꺼이 떠날 준비를 끝낸 신부는 마지막으로 평소 가보고 싶었던 멕시코의 한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다. 마침내 그 교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신부는 한 소년이 그 교회에서 헌금 상자를 훔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신부가 그 소년을 잡고 왜 교회 물건을 도둑질했느냐고 야단을 치자 소년은 굶고 있는 고아 친구들의 먹을 것을 사려고 헌금 상자를 훔쳤다고 울먹였다. 신부는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신부는 그들을 직접 보기 위해 그 소년을 앞장세워 마을을 찾았다. 신부는 마을 사람들과 고아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고단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먹고 그곳에서 직접 고아원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신부의 생명은 이후 계속 연장되어 25년이 넘게 고아원을 운영했다. 사람들은 왜 각기 다르게 늙어갈까?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한 채 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활동적이고 강인한 삶을 유지한다. 그들의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차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목적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의 자리는 감각적 쾌락, 권력, 증오, 지루함 또는 집착과 강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삶의 의미를 오로지 자식에게 두고 집착하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약 70만 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 이유의 상당수가 정신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로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려서입니다. 이렇듯 삶에 대한 의미 상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설 만큼 강력합니다. 반대로 극한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끊임없이 만들며 생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 없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미래를 대비한 삶을 포기한다. 따라서 내면적 삶의 구조 전체가 변하게 된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퇴행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들은 눈을 감고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수용소에서 수감자가 입은 정신병리적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정해줌으로써 내면의 힘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삶에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목표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인 김춘수 씨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이름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꽃 피워야 합니다.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운명이지만 그러기에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지요? 의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가정, 건강, 성장, 창조, 성취, 지식, 우정, 헌신 등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각각 다릅니다. 그 소중함을 자각하기 위해 일생 동안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자기 암시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단계를 따라 매일 꾸준히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1단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목표를 정하라.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내 인생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삶의 목표는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표의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삶의 목표가 없다면 없는 목표에 도달할 방법도 없다. 왜 나는 발전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보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 마음에 없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면 무의식은 당신을 계속 방해할 뿐이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라. 2단계, 긴장을 풀라. 긴장이 풀린 이완 상태에서 던지는 암시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만 무의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점점 고요해지고 있다. 고요해지고 있다. 3단계, 오감으로 상상하라. 원하는 상태를 가능한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상상하라. 지각, 촉각, 구각, 청각, 미각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라. 4단계, 집중하라. 처음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말을 통해 자신의 상상이 실현되어 성공으로 나아간다고 계속 상상하라. 5단계, 매일 긍정적인 암시를 반복하라. 이루어진다. 일어날 것이다. 얻을 수 있다. 치료될 것이다 라고 반복하라. 의심하지 말고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라.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 상상의 결과는 상상의 힘으로 발현된다. 6단계, 암시를 늘 유지하라. 암시의 상태를 유지하라.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낮은 목소리로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반복하라. 몸과 마음에 선언하라. 우리의 무의식 전체가 이 간단한 긍정의 선언을 이루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암시 수행법을 통해 꼭 행복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암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르의 토크였습니다.